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 14주차 1교시 자료의 그래프 분석 공부합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이미 작성한 자료나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원 그래프가 있고요.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제완이에요. 다음은 모의 토플 점수의 도수 분포표이다. 이 자료를 엑셀을 이용하여 막대 그래프와 원형 그래프를 완성해 보자. 여러분, 이 표를 보게 되면 어디선가 봤던 익숙한 표죠? 아마도 2장에서 2주차 때 공부했던 내용 아닌가 싶어요. 2주차 때 뭐였을까요? 기술적 통계? 기술 통계에서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 만들고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표 만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래프 작성은 제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프 작성. 여러분 학생들 중에 엑셀에서 그래프를 작성하는 친구도 있고 아직 익숙치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엑셀에서 표도 만들고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도 그리고 원형 그래프도 그리고 다음 그래프에서 꺾은 선 그래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점수예요. 800점대, 700점대, 600점대, 500점대, 400점대 10명, 25명, 40명, 20명, 5명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도 표시해보고 원형 그래프로도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점수 때 빈도수가 나올 것이고 요 10명의 퍼센트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퍼센트. 아마 원형 그래프에서는 어떤 퍼센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막대 그래프는 각 점수 때 크기를 보는데 익숙할 거고요. 다음은 모의 토플 점수 도수 분포표이다. 이 자료를 엑셀을 이용하여 막대 그래프하고 원형 그래프를 작성해 보자. 먼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활성을 시켰어요. 활성을 시켰죠? 이거를 삽입해서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돼요.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단순한 거죠. 토플 점수의 도수 분포를 복사하여 엑셀에 붙여넣기 하고 토플 점수와 학생 수를 선택하여 활성화시킵니다. 여기 이게 뭐라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색깔, 회색깔 되어 있는 게. 메뉴에서 삽입과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걸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겠네요. 넘어가 볼까요? 바로 이거예요. 막대 그래프. 요 800점대 10명인가요? 10명. 700점대 25명. 600점대 40명. 500점대 20명. 400점대 5명. 막대 그래프가 났다라면 눈금선과 축서식을 클릭해 가지고 원하는 그래프를 만듭니다. 요 축서식을 하면 요 글씨 크기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 일반적으로 저는 한 16 내지 18 정도 크기로 작성을 많이 해요. 요거랑 일반적으로 일치시키는 게 좋겠죠. 5점, 10점, 15점, 20점이 너무 간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10점대로 하면 돼요. 10점, 20점, 30점, 40점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위에는 가로치고 명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축서식 가가지고 축서식 가서 이걸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줄 간격도 있고 스타트 최소값 0으로 해가지고 나는 45까지 하겠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아니 난 40까지 하겠다 하도 조정 가능하고요. 요 두께도 조정 가능하고 요 색깔도 조정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나는 여기다가 이런 점점점 눈금이 싫어. 눈금이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 손에다 갖다 대고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다 10명을 표시하고 싶어. 나는 여기 25명 표시하고 싶어. 40명 쓰고 싶어. 20명, 5명 수치를 표시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레이블 추가하면 됩니다. 레이블 추가 하면 수치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표가 완성이 되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 아래 한글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여러분들이 옮기면 돼요. 복사 뜨면 이걸 박스를 복사를 떠서 옮기면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보고서를 여러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통과해 볼게요.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작성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그래프예요. 원그래프. 똑같은 화면이에요. 똑같은 화면인데 원그래프로 메뉴에서 삽입과 원형을 선택하고 2차원 원형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요. 탭을 레이블 서식과 글꼴을 클릭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여기서 레이블 서식을 하게 되면 요 수치가 써지는 거예요. 레이블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써져요. 바로 요 수치죠.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죠? 요 표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요 숫자 크기를 조절해야 돼요. 이것도 크기 조정.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16 내지 18, 또 심하게 좀 더 크게 하면 20, 크기를 20까지 해도 뭐 무방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색깔이에요. 요 색깔들, 녹색깔을 난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연하게 하고 싶다. 이거 애매한 색깔보다 나 아예 순빨강으로 밝은 빨강으로 하고 싶다라든가 파랑으로 하고 싶다라든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요 수치도 그래프 안에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프 밖에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정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옮길 수 있게 또 조작이 가능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원 그래프의 장점이라 하면 앞에서 막대 그래프는 서로 크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원 그래프는 한 화면에서 어떤 퍼센트를 볼 수가 있어요. 넓이를 통해 가지고 40 이게 600점대가 제일 많구나. 어떤 그 넓이를 통해서 퍼센트 가장 넓은 가격대 점수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하고 원형 그래프의 장단점 또한 살펴봤습니다. 넘겨볼까요? 다음은 다른 그래프네요. 졸업생 진로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이 자료를 엑셀을 이용하여 막대 그래프하고 원형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해 보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주로 이제 주어지는 거 같겠죠. 이렇게까지 주어진 거 가지고 막대 그래프도 그려보고 원형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럼 꺾은 선 그래프는 뭐 가지고 그릴까요? 아마 요거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누적 상대도수, 뭐 퍼센트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건 우리가 꺾은 선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요. 앞에서 아마 기술 통계 2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나니까요. 한번 2장을 여러분 넘겨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막대 그래프 그려본 거예요. 앞에서 봤던 요 표만 가지고 요거 가지고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요거 활성화 시켜서 삽입과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 선택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그려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글씨 크기 조정하는 거고요. 옆에 크기 조정하는 거고요. 나는 5는 싫어요. 이렇게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지정하는 게 있고요. 지정하는 게 있고, 줄 간격을 5포인트로 줄 것이냐, 10포인트로 할 것이냐. 10포인트를 주면 이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5자는 지워지는 거고요. 기억하시죠? 요 색깔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 넓이도 조정 가능해요. 넓이를 얼마나 하면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넓이도 가능하고, 또 하나 레이블 추가라고 그랬죠? 여기 2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6, 9, 6 쓸 수가 있고, 아 이거 촌스럽게 점이 이렇게 있어. 줄간격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줄간격에다 마우스 대고 삭제 누르면 이 줄이 또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또 깔끔해질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게 되면 그냥 친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엑셀에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 표를 복사를 누르고 아래 한글로 옮겨놓고 또 표도 복사를 누르고 아래 한글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표, 이거는 그래프,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 가능해요. 통계란 건 정보 전달이라고 그랬죠. 정보를 상대방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원형 그래프, 원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똑같아요.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거예요. 삽입과 원형을 누르고 이번에는 3차형 원형이에요. 우리가 앞에 예제 1에서는 2차원 원형이었죠. 3차원 원형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이것도 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좀 더 옮기려면 좀 더 옮길 수도 있어요. 요 간격은요. 요 간격은 여러분들이 조절 가능해요. 땡기면 같이 오므라들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블 추가를 한 거예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과 글꼴을 클릭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이 레이블 추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글씨가 써져요. 검정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노란색이나 하얀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요. 역시나 이것도 글자 크기, 요 글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요.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그만큼 유용한 것들입니다. 학교, 대학 다닐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사회 나가서 직장 나가서도 직장 나가게 되면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이번 기회에 친숙하게 익혀놓고 통계학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와 꺾은 선 그래프가 있네요. 이번엔 꺾은 선 그래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요. 요거를 같이 그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표에서 요거는 한 번에 활성이 돼요. 근데 건너뛰면은 요것만 하면 누르잖아요. 요것만 누르면 얘가 또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요거 활성화한 상태에서 그냥 얘를 누르면 얘가 지워져요. 삭제가 돼요. 활성화 안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고 나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얘를 활성화 시키면 동시에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졸업생 진로와 도수, 누적 상대 도수를 선택하고 세로 막대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요게요, 처음에는 막대화 그래프로 돼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진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기억하나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져요. 처음에는. 옆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되기 전에는요, 똑같이 요게 바로 기존에 있는 거 옆에다가 막대 그래프가 돼요. 52니까. 예. 그 다음에 누적 상대 도수와 막대 그래프를 마우스 클릭하고 나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꺾은색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엑셀에 보게 되면 보조, 이거는 주 지표고요. 보조 지표가 있어요. 보조 지표를 추가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작성이 그려져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여길 보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림판에 가가지고 그림판에 가서 화살표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꺾은 선은 여기 이렇게. 막대는 여기. 여기를 이용해라. 또 꺾은 선은 요걸 표현을 여기를 이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 120 같은 거는 없이 그냥 퍼센트 이렇게 해도 돼요. 퍼센트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이니까 52, 64, 82, 100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레이블 추가해도 돼요. 레이블 추가하면 여기도 레이블이 되는 거고 꺾은 선 그래프 여기도 레이블 추가되는 거고 여기는 밋밋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꺾은 선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표시. 나는 밋밋하니까 뭔가 표시를 하고 싶다. 이게 동그랗게 하고 싶다. 이건 아직 조정이 안 됐는데 하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동그라미. 또는 세모를 할 수도 있고 네모를 할 수도 있어요. 거기 엑셀에 보시면 여러분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봤고요. 레이블 추가도 가능하고요. 요 선이 없애고 싶으면 선을 없애도 돼요. 이해 가시죠? 어려운 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사용할 줄 알면 뭐 대부분 웬만한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몇 번 해보시면 여러분께 돼요. 그러면 보고서 작성에 자신감이 생기고 보고서가 예뻐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세 번째 사례예요. 다음은 지난해 매월 실시한 영어 점수입니다. 이 자료를 엑셀을 이용하여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월달에 65점, 2월달에 74점, 3월달에 75, 59, 딴 해서 10월달에 85, 58, 85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그러죠. 시계열.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나타나는 걸 시계열 차트라고 그래요. 이런 시계열 차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꺾은 선 그래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많이 꺾은 선 그래프를 많이 본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꺾은 선 그래프가 조금 더 보기 좋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10년치 여러분들 키를 보는데 뭐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10년치 여러분 키를 해마다. 그거보다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를 작성해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겠구나. 바로 이거예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앞에 예제 주어진 거죠. 활성화 시키고 나서 네. 메뉴에서 삽입 꺾은 선형 2차원 꺾은 선형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X축에 날짜, 기간이 나오는 거고 오른쪽에 퍼센트가 나와주는, 점수가 나와주는 거겠죠. 점수. 퍼센트 점수. 왜 0이 아니에요? 왜 0이 안 되고 40점이 있냐면요. 최저 점수가 몇 점인가요? 50점인가요? 50점이 있기 때문에 40점으로 한 거예요. 최저 점수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요거는 그 축서식에서 조정한 거예요. 축서식 가시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최소값이라고 있어요. 최소값. 그를 0으로 놓게 되면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40으로 한 거고요. 최대값은 제가 100으로 만든 거예요. 90몇 점이 93점이 있으니까 100점을 해도 어쩜 100점 만점이니까요. 이렇게 하게 된 제가 조정을 한 거예요. 요거는 축서식에서 크기도 조정 가능하고요. 이것도 크기도 조정 가능하고요. 하는 겁니다. 요거 눈금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도 좋아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나는 그냥 하는 것보다 뭔가 맞추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께 조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조정도. 자꾸 지금 펜이 말을 안 들어서예요. 나는 이걸 빨갛게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고 싶어. 그럼 표시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따라 이게 마지막 주차라 그런지 펜이요. 서운한가 봐요. 마지막 주차를. 이렇게 나는 뭔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앞에서 공부한 대로 레이블 추가도 가능해요. 레이블 추가. 수치죠. 65, 예를 들어서 74, 75, 59 이렇게 점수도 조절 수가 있어요. 이 선에 굵기도 조절 가능해요. 나 좀 더 굵게 하고 싶어. 굵기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해 가시죠? 색깔도 변경 가능해요. 난 파란색 싫어. 난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꺾은선은요, 이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를 때는 일반적으로 꺾은선 그래프가 좀 더 유용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그릴 줄 아는 학생들도 있겠으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만들어 두세요. 대학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회에 나가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 표를 가지고, 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를 가지고 막대니 원형이니 이 같은 선형 그래프, 또 하나 있던 방사선 그래프도 있어요. 방사선 그래프. 이렇게 방사선 그래프를 써가지고 나의 장점, 끈기 100점 만점에 90점, 인내력은 조금 약해 한 40점 이렇게 되겠죠. 또 나의 장점, 체력이 좋아요. 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노래를 못해요. 쭉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는 달리기 잘해요. 쭉 올라가겠죠. 또 뭘 못할까요? 미술 못 그려요.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걸 아마 방사선 그래프라고 그래요. 어느 기업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해요. 기업을 평가할 때 그 회사는 연봉은 많으나 복지시설이 안 돼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이렇게 편의시설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작성해 볼 수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쭉쭉 뻗은 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낮은 것들은 나쁜 평가를 받겠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사선 그래프라. 방사선 그래프. 아마도 어떤 평가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기업을 평가할 때, 나의 장단점, 어떤 조직을 평가할 때 주로 방사선 많이 쓰고 있어요. 이해가나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학습 정리 마지막 종강이라서요. 간단하게 했어요. 막대 그래프 메뉴에서 삽입과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2차 세로 막대형 2차도 있고 3차도 있으니까요. 3차게 되면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이렇게 그려질 거를 3차원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3차원적으로 그려져요. 입체적으로 그려지겠죠. 원그래프 원형 그리고 3차원 원형 하게 되면 떨어져요. 동그랗게 이렇게 나눠지는 원형은 2차원이고요. 앞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이 있었죠? 분리되는 거. 아마 이게 3차원을 말하는 걸 거예요. 네, 3차원 원형 그래프. 또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라요. 작성해서 레이블 추가라든가 글꼴 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14주차 1교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